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제시해 볼게요. 사과를 한 상자에 125개 담고 있습니다. 모두 40상자에 포장하였습니다. 포장된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을 세어봅시다. 사과 한 상자에 125개입니다. 총 몇 상자라고 했죠? 맞아요. 40상자라고 했어요. 서로 곱해야 되겠습니다. 125 곱하기 40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썼던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40을 몇 곱하기 10으로 나눈다면 몇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4가 들어가야겠죠. 4 곱하기 10은 40이니까요. 그러면 125 곱하기 40은 곧 125 곱하기 4 곱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을 남겨두고 앞에 있는 125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125 곱하기 4 4, 5, 20 4, 2, 8 8 더하기 2는 얼마? 그렇죠. 10이죠. 1 올라갔습니다. 4, 1은 4, 4 더하기 1은 5 500이 되었네요. 그러면 500 곱하기 10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뭐 공부했었죠? 맞아요. 몇백 곱하기 몇십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때 풀었던 방식을 여기 적용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몇백에 있는 100의 자리 숫자와 몇십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를 곱해서 씁니다. 5 곱하기 1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의 개수를 세서 하나, 둘, 셋 뒤에 붙여주면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125 곱하기 40은 5000으로 포장된 사과는 모두 5000개가 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풀면 정확하긴 하지만 어떻다고 했죠? 식이 3개나 필요하고 아니지. 심지어 여기 125 곱하기 4를 따로 한 것까지 하면 식이 4개나 필요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줄이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규칙을 찾기 위해 다른 식 하나를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246 곱하기 30을 계산해 볼 텐데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30을 3 곱하기 10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식을 바꿔 쓰면 246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246 곱하기 3을 계산해야겠어요. 246 곱하기 3은 6, 3, 18, 4, 3, 12 12 더하기 1은 13 3, 2, 6 6 더하기 1은 7 738이 나왔군요. 그리고 뒤에 곱하기 10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738 곱하기 10은 결국 7380이 됩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식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까 풀었던 문제는 125 곱하기 40이었고요. 125 곱하기 4 곱하기 10으로 나눴고 125 곱하기 4였던 500 곱하기 10 그래서 답은 5000이었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가장 포인트 바로 여기 있는 10에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몇십 부분을 몇 곱하기 10, 몇 곱하기 10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몇십을 계산할 때는 몇 곱하기 10으로 맨 마지막엔 10이 남는다는 걸 볼 수 있죠. 항상 곱하기 10이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유레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것과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맞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십을 몇 곱하기 10으로 나누다 보니까 맨 마지막엔 늘 10이 남았어요. 그리고 몇십에 있는 10의 자리의 숫자를 먼저 앞에 있는 세 자릿수하고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10이 남았기 때문에 몇십에 있는 10의 자리의 숫자를 앞에 있는 세 자릿수하고 곱한 값과 뒤에 0만 더 붙여주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로셈으로 풀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셈을 써보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방식을 세로셈에 적용하려면 일단 0을 먼저 끝자리에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3, 6, 18 3, 4, 12 12 더하기 1은 13 3, 2, 6 6 더하기 1은 7 7380 아까 계산했던 것과 값이 같죠? 이번에는 125 곱하기 40이에요. 125 곱하기 40을 0을 먼저 써줬으니까 그 다음에 4, 5, 20 4, 2, 8 8 더하기 2는 10 4, 1은 4 4 더하기 1은 5 5000 아까하고 값이 같습니다. 맞나요? 규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0을 먼저 내려서 0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십 자리에 있는 10의 자릿수를 곱해서 여기 있는 이 자릿수부터 차근차근 써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할 때는 일단 0을 먼저 내려서 쓰고 그 다음에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십에 10의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해서 여기 있는 이 자릿수부터 쭉 써주면 답이 나옵니다. 드디어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푸는 규칙을 찾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94 곱하기 18을 해결하고 싶어요. 생각해 봅시다. 곱셈식은 덧셈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194 곱하기 18은 194를 총 몇 번 더했다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194를 18번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 194를 18번 더해봤습니다. 이제 이 덧셈식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18은 1의 자리가 8이고 10의 자리가 1이죠. 곧 10번 더하기 8번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194를 18번 더한 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두 줄은 194를 총 8번 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곱셈식으로 바꿔보면 194를 8번 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그럼 나머지 194를 8번 더한 것 빼고 나머지는 몇 번이 남았겠어요?
10번이 남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요. 10개. 그럼 여기 이렇게 세 줄은 194를 10번 더한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더하기를 하면 곧 194 곱하기 18의 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식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94 곱하기 18은 곧 194 곱하기 8 한 것과 194 곱하기 10을 한 것. 서로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194 곱하기 8, 8, 4, 32, 9, 8에 72, 72 더하기 5는 75, 8, 1은 8, 8 더하기 7은 15, 1552 더하기 194 곱하기 10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배웠죠? 뒤에 0만 붙이면 되겠네. 1940이 되겠어요. 둘을 서로 더하면 1552 더하기 1940. 2 더하기 0은 2, 5 더하기 4는 9, 5 더하기 9는 14,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해서 답은 3492가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식의 과정을 한 번씩 거쳐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었지만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이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세로셈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원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친구들이 적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과정을 쭉 써봤어요.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로셈으로 푸는 식을 봐도 아, 저게 저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짜잔! 선생님이 아까 가로셈으로 풀었던 걸 세로셈으로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 보이죠? 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옮긴 것뿐이다. 선생님이 증명해 볼게요. 아까 194 곱하기 18은 194 곱하기 8하고 194 곱하기 10을 더한 거라고 했고 194 곱하기 8은 1552였고 194 곱하기 10은 1940이었어요. 둘을 더하니까 3492가 나왔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1552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짜잔! 여기 있네. 1552는 곧 어떤 것을 계산한 거라고 했죠? 194 곱하기 8. 194 곱하기 8 계산한 게 여기 있구나. 얘는 이걸 계산한 시기로구나. 알 수 있겠죠? 숨은 그림 잡기 두 번째. 여기 있는 1940 가로셈에서 어디 있습니까? 자, 찾아보자. 여기 있네요. 1940 동그라미. 1940 무엇을 계산한 식인가요? 194 곱하기 10. 194 곱하기 10. 194 곱하기 10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3492는 이 둘을 더한 것이로구나. 이제 세로셈이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가로셈으로 푸는 것들을 한 번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얘만 혼자 톡 튀어나온 게 아니랍니다.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한 번에 표현해 주다 보니까 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347 곱하기 69를 풀어봅시다. 일단 먼저 봐야 될 건 1의 자리에 있는 9.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347 곱하기 9부터 한다. 347 곱하기 9를 하면 9, 7에 63. 9, 4, 36. 36 더하기 6은 42. 9, 3, 27. 27 더하기 4는 31. 다음으로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69에 있는 6. 347하고 뭔가 곱해줘야 될 텐데 이때 6을 곱하느냐 60을 곱하느냐. 정답은 맞아요. 69의 6은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60을 곱하라는 뜻이랑 같죠? 그래서 60을 곱해야 되니까 일단 뭐부터 써야겠어요? 그쵸. 마지막 자리 0부터 쓰고 그 다음에 7, 6에 42. 6, 4, 24 더하기 4는 28. 6, 3, 18 더하기 2는 20 해서 더하면 원래 더하기 기호는 쓰지 않는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 더하기 0은 3, 2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8은 9, 3 더하기 0은 3, 2는 그대로 내려와서 답은 23,943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식은 선생님이 푼 식과 뭔가가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와, 찾았다. 여기가 다릅니다. 선생님은 282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80이라고 했네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어떤 부분을 실수했을까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을 풀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기억을 할 텐데 여기 있는 6이 60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6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6, 땡. 60이 맞죠. 69에서 10의 자리에 6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60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어떤 걸 실수한 거예요? 347 곱하기 60을 하란 소린데 이 자리에는 그만 347 곱하기 6만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은 잘해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중에 1의 자리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347 곱하기 69 중에 6을 계산해야 될 때 이 6이 60이냐 6이냐를 항상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계산 실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 거예요. 문제 한 가지만 더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427 곱하기 32. 자, 7, 2, 14. 4, 1은 4 더하기 1은 5. 4, 2, 8. 그 다음 주의.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때 얘는 3이다, 30이다. 둘 중에 어디? 그렇죠. 30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0부터 먼저 쓰고 시작한다. 7, 3, 21, 3, 2, 6 더하기 2는 8, 4, 3, 12. 마지막으로 2를 더해준다. 4 더하기 0은 4.
5 더하기 1은 6. 8 더하기 8은 16. 2 더하기 1은 3. 1은 그대로 내려와서 답은 13,664가 됩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0은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세자릿수 곱하기 몇십, 그리고 세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로 곱셈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나눗셈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